내 고객 잡아라! 현직 그로스 마케터 김테드와 함께하는 CRM 마케팅 효과와 활용 방법, 그리고 AMPM 글로벌 마케터와 광고 컨설팅 기획까지. 신청 방법은 영상의 더보기란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는 메타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매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제 기초 세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네이버에서 어떤 검색 의도를 가진 유저들을 유입시켜야 되는지 한번 차례차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이버를 위주로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SA 검색 광고 매체들에 좀 통용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캠페인 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SA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A 자체가 유저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때는 거의 99% 검색 의도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 의도에 따라서 모든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키워드 소재 등이 세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요. 그래서 검색 의도라고 먼저 쓰고, 이 검색 의도에 따라서 캠페인, 광고 그룹 등 모든 세팅이 이제 세팅이 되어야 된다. 어야 합니다. 라고 일단 시작을 하고, 네. 그래서 이 검색 의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캠페인에 한 광고 그룹에 모든 키워드들 다 넣고, 그 상태에서 이제 특정 소재, 뭐 나는 이 키워드에 따른 이 니즈를 좀 충족시키겠다라고 해서 대체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방법이 이제 아예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검색 의도는 먼저 키워드. 자,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치킨, 피자, 뭐 족발 이렇게 그 서비스 내용 말고 어떤 시간대냐, 그리고 이 어떤 그 자본력이 있냐, 아니면 어떤 평수나 내가 업종 변경을 하거나 지점이, 그러니까 점포가 있거나 그럼 신규 창업이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이라고 해볼게요. 대학생이고 제가 뭐 지원을 해주는 금액도 적고 자본력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초기 창업 비용이 높고 월 매출 볼륨도 높은 그런 브랜드보다는 배달 위주의 카페라든지 무인점포라든지 이렇게 초기 창업 비용이 낮고 좀 마진율이나 월 매출 볼륨이 좀 낮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가능한 그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뭐 보통은 소자본, 무자본, 대학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하는 키워드별로 소재, 확장 소재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대학생은 초기 자본이 낮은 창업을 주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학생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자본력도 많고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내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나 아니면은 쌓아놓은 그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고, 대출이 없어도 이제 창업 비용에 초기에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높지만 뭐 월 매출 볼륨이 높은 브랜드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광고를 돌려보면 소자본 관련된 내용에 이제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학생 창업, 뭐 소형 평수, 5평, 배달 이런 키워드로도 이제 많이 들어오시기도 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은 이 키워드별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만 나누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제가 위에 대학생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나이대,
이 키워드에 따른 나이대 분리. 자, 이 위에도 키워드 분리라고 써놓을게요. 키워드 분리. 그래서 나이대 분리. 자, 이 광고 그룹에는 이러한 대상들만 유입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소자본 창업이란 게 있겠지만 이 소자본을 원하는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주부, 무직자들도 있을 것이고 은퇴 후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키워드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뭐 예를 들어 20대에서 30대 31세에서 뭐 40대 뭐 이런 식으로 이 나이대를 분리를 했다고 하면은 똑같은 키워드를 쓰더라도 동시에 노출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를 분리하고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이대에 따라 광고 소재나 그다음에 확장 소재에서 좀 내포하고 있는 그 정보나 프로모션 내용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타겟별로 나이대를 분리하여 세팅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 분리.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많은 이 나이대의 광고를 노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모바일에서는 출퇴근 시간 그리고 잠들기 직전 이럴 때 많이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모바일 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업무 시간대에는 이 창업 광고를 하는 마케터 분들이나 창업 대표님들도 경쟁사를 많이 들어보기 때문에 이때는 순위를 좀 낮출까? 아니야. 근데 이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스마트로그 같은 그 IP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차단을 하고 좀 높은 순위에 놔둬서 유입량을 늘려야겠다. 직장인들이 컴퓨터로 검색하는 검색량을 좀 확보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타겟과 그 타겟들이 어떤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시간대를 분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입찰 순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구하는 내용이라든지 다르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창업 광고는 아니지만 이제 유사한 광고에서 그 퇴근 시간대에 오늘 하루 고생하셨죠? 이런 내용으로 메타 광고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전환율은 크게 높진 않았지만 CTR이 일반 광고에 비해서 2배가량 높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시간대에 그 타겟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광고 소재, 확장 소재도 분리를 해놓으면 유입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클릭당 과금이라서 유입 많이 되면 비용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품질 지수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CPA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TR도 관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시간대를 분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키워드와 타겟의 행동, 심리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세팅해야 합니다. 자, 키워드랑 나이대랑 시간대에 분리했으면 이제 또 뭐가 남았죠? 노출 지면이 남았죠. 그래서 노출 지면 분리. 그래서 노출 지면 분리. 자, 노출 지면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막 1에 100만 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분리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캠페인에다 총예산을 걸어놓기 때문에 광고 그룹 단위에서는 크게 예산 배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분리를 해도 크게 변화량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순위가 매우 높은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네이버 기준으로는 창업 키워드가 뭐 2, 3만 원대인 시간대도 있기도 하고 특히 통검이랑 더보기에서는 더 높죠.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이런 대분류 카테고리 키워드를 또 상당히 1, 2만 원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지면을 분리해서 좀 핏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합 검색란에서 7순위까지 이미지 노출되는데 우리 8, 9순위에 노출돼서 뭐 CTR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통합 검색 영역에서는 과감하게 안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 검색 영역에서만 높게 순위를 유지한다든지 하시고 통합 검색 더보기란에서의 그 순위 전략은 또 다르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 지면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분리를 하면 이 분리된 지면마다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품질 지수나 최종적인 CPA를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 검색이랑 더보기 말씀드렸으니까 뭐 메인, 서브 지면 전략 상이하게 가져가서 CPA 감소를 노릴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노출 지면도 아마 분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뭐 노출 지면을 관리를 하신 분들도 컨텐츠 매체를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트너 매체 몇 개는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그 파트너 매체랑 콘텐츠 매체에서도 저희가 그 따로 이 광고 그룹에서 분리를 해놓으면 충분히 이 입찰가랑 순위 전략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일반적인 커머스 업종에서는 이 지면 되게 별로였는데 창업 업종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지면이네? 라고 판단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지면도 말씀을 드렸고, 자, 뭐 너무 당연하지만 디바이스 분리. 자, 위에서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특정 시간대 모바일 PC에서의 그 행동 양상이나 입찰 경쟁이 다르기 때문에 디바이스도 분리를 해주면 좋겠죠. 특히나 확장 소재를 이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가 지금 상황에서 꼭 보여줘야 되는 것은 지점별 월 매출이다. 그럼 뭐 보통 가격 링크에서 어느 지점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니면은 좀 특별하게 프로모션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모바일의 이벤트 내용 좀 더 그 강조되게 그 UI가 바뀌었죠. 그래서 홍보 문구로만 노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C는 다 사용이 가능한데 모바일은 하나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보통 창업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은 원페이지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는 좀 아니, 그 예비 점주님들한테 보여줘야 될 정보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홈페이지에 그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링크에서 이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인입될 수 있도록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홍보 문구 가격 링크보다는 서브링크를 먼저 노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확장 소재의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바이스별로 유저의 행동이 다르기도 하고 확장 소재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광고 그룹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누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특정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유사 업종 대비한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분리를 안 해도 DB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낮고 실제 창업 단가도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 광고를 몇십 개 이 정도는 분리를 하지 않는데, 초반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적고 근데 특별하게 브랜드 파워나 프로모션이 좀 크지도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유입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효율이 좋은 광고 그룹 위주로만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캠페인 하나에 저렇게 광고 그룹을 분리를 해서 캠페인에 예산을 걸어 놓으면 이 각 광고 그룹은 이제 개별적으로 예산이 운용이 되게 되고, 전체적인 일 예산 한도는 캠페인 단위에서 차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그룹 단위에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해야 되냐? 바로 유저의 이 검색 의도 때문에. 검색 의도.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신입분들 그 강의를 할 때도 이 검색 의도, SA 매체는 검색 의도로 시작해서 검색 의도로 끝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도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색 의도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광고 그룹을 분리하는 세팅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저희가 좀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쟁우위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경쟁우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14일이거든요. 2월 14일 날 시장 조사를 마쳤어요. 뭐 거시환경, 미시환경, 경쟁사들, 그다음에 자사 딱 마쳤는데 이틀 있다가 내가 얘는 별로 파워가 약하네 라고 한 브랜드에서 프로모션 엄청나게 때려요. 그럼 시장 조사 다시 해야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우위라는 게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높다고 해서 뭐 평생 높은 것도 아니기는 해서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경쟁우위가 마케팅적인 용어, 광고 세팅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타사 대비 우리 브랜드 강점 그냥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테이블 회전율, 초기 창업 지원 비용, 마케팅 지원 비용, 뭐 마진, 매출 볼륨 막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도 있고, 업종 변경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존에 운영하던 그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업종을 변경을 하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운영하시는 점포의 뭐 월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죠. 그 사례들에 대비해서 이 브랜드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 매력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경쟁우입니다. 강점, 우리 브랜드의 강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통틀어서 지원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창업 비용 보통 많이 지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마케팅 비용 지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본사에서 좀 요리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접 이렇게 파견을 해주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 교육 그 지점에 직접 오셔서 직접 가이드를 해주신 거예요. 지점에 직접 가이드 뭐 이런 지원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하고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봤어. 근데 비슷한 그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직접 뭐 3달 동안 이 파견을 와서 가이드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자에는 큰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죠. 이것보다 차라리 마케팅 비용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원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자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대출 여부 같은 것도 이제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들에서 다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 제가 고깃집 하나를 했었을 때는 거기가 초기 창업 비용이 이제 25평형에 2억 정도 들어갔어요. 왜냐면 말씀드리면 다 알 것 같아서 좀 그냥 도루묵술하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고깃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그 DB 문의 내용이나 아니면 실창업한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여기가 이제 초기에는 좀 많은 창업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 후에 이 경쟁사,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하는 경쟁사가 없다는 메리트와 월 매출 볼륨이 크다는 메리트,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문의 내용, 그리고 실제 창업을 할 때 고려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브랜드는 한 150개 정도 지점이 있는 이제 배달 창업 카페였는데, 거기는 막 3평, 5평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홀을 운영 안 해도 되고 이제 직접 그 대인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 큰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막 창업 비용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도 많이 프로모션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 실제 문의의 거의 대부분은 진짜로 이거 한 자본금 2천만 원 정도면 창업을 할 수 있냐? 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창업 비용 관련해서 무조건 싸다고 좋고 무조건 뭐 높고 월 매출 볼륨이 높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업종 그리고 이 서비스 내용에서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메리트의 초기 창업 비용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지 않은 좀 적절한 창업 비용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창업 비용을 어떤 식으로 광고에 풀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후킹을 주려고 초기 창업 비용 뭐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실제로 막 1억 5천인데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랑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랑은 그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억 5천인데 1,000만 원 지원해준다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 브랜드가 가진 파워에 대해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좀 우위가 없고, 다른 브랜드 가보니까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애초에 창업 비용이 7, 8천만 원으로 났다. 그러면 이 창업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광고 소재에 녹여내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 다양해요. 뭐 마진율을 대두하는 브랜드가 있고 아니면은 매출 볼륨을 대두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창업 광고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마진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출 볼륨이 높은 게 그 엄청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의 마진율 50%인 거랑 1억의 마진율 30%인 거랑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 매출 볼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테이블의 회전율이 빠르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잘 돼 있어서 유입되는 유저들이 많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들이 다른 사람들도 데려오고 테이블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웨이팅이란 것에 대한 그 니즈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한 방면이 있는데 이 내용도 광고 소재랑 확장 소재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진율 어마어마해요. 딱 들어갔는데 초기 창업 비용 5천만 원인데 뭐 월 매출이 뭐 1천만 원 안쪽이야. 그래서 회수까지 뭐 1년 넘게 걸려. 초기 창업 비용 낮은데. 근데 어떤 데는 초기 창업 비용 굉장히 높고 마진율도 낮은데 월 매출 볼륨이 워낙 높고 이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회수까지 뭐 6개월밖에 안 걸려.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뭐 말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회수 기간. 그래서 이런 경쟁 우위를 내 타사들 대비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프로모션 많이 합니다만 소재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졌는가를 메인으로 저 내용들을 소재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초기 창업 비용이 싸요가 아니라 경쟁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싸고 프로모션이 덜 들어가도 이 정도가 된다라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우위도 한번 타사나 시장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고 소재에 녹여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도 한번 색깔 처리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 광고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첫 번째 검색 의도, 두 번째 경쟁 우위 이렇게 두 가지로 적어봤는데 여기에서 심화로 들어가면은 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도 하고 뭐 키워드 입찰가 어떻게 세팅해요? 이런 거는 이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서 100개 브랜드는 100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한번 컨설팅을 해드리고 대응을 맡겨주시면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전달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창업 광고를 할 때는 이 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별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뭐 키워드 입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위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모든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저도 이제 기존에 운영했던 사례들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제가 그 카카오톡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저를 지정해서 문의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휴대전화 번호, 내선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검색 의도와 경쟁 우위라는 것은 꼭 내부적으로도 확인을 하지만 광고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기초 세팅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일단 네이버 관련된 내용 마치겠고요. 제가 그 SA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서 이 구글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때는 구글 SA뿐만 아니라 캠페인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욱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